대표가 목포에서 회 먹었다 단식 전에. 나 이 논란은 정말 저질도 이런 급저질이 없어. 왜냐하면 오염수 방류 반대 행사고요. 민주당에서 네. 단 한 번도 수산물 먹지 말자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럼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때 기억들 하시겠지만 목포 내려가서 오염수 방류 반대 규탄 집회를 했잖아요. 네. 그때 만난 게 목포에서 수산업자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이게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타격이 클 테니까. 수산업자분들 만나가지고 회 먹은 점심을 먹었다 치면 이게 비판받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국힘은 계속해서 수산물 먹기 행사를 하고 단식하고 있는데도 그 옆에서 수산물 먹기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라는 겁니까 대체? 국내 수산물 살리자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일베 출신으로 예상되는 이름 모를 대변인 하나가 이걸 딱 던지니까 조중동이 일제히 받아 쓰는데 포털에서 댓글을 한번 보시면 골 때리는 게요. 저 말이 먹히는 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심지어 나도 지금 수산물 드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방송에서. 썩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썩을 수가 있는가. 근데 지지율 보면은 지금 포탈에서 그렇게 장난질을 하고 댓글에 그런 식으로 장난질을 해도 일배와 극우 일배화되는 장난질을 해도 국민의힘 지지율 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거기에 분노하고 계실 거로 생각을 하고요. 본인들은 먹방, 회먹방을 합니다. 아니 대표가 목포에서 수산업자분들 만나고 나서 우리나라 그 수산물을 먹은 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을 왜 비판하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을 이렇게 악마화시키는 대표적인 스킬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뇌피셜과 현상을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수산물 먹지 말자고 선동했다라는 가짜뉴스를 놓고 근데 자기는 회 먹었다.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수산물 먹는 건 문제없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수산물 먹지 말자고 선동한 적이 우리나 민주당 한 번도 없어요. 수산물 왜 먹지 말아야 돼? 먹어야죠.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먹어야죠. 왜 안 근데 먹습니까? 저 인간들은 그렇잖아. 수산물 먹는 거를 후쿠시마 방류 전부터 처먹으면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하게끔 간접적으로 도와주잖아요. 물고기 떡물까지 처마시면서. 대통령실은 이름도 모르는 수의계약 업체한테 홍보 영상을 맡겼어요. 그거 하고 내가 오늘 저 미용실에 머리하러 갔다가 거기 미장원에 온 손님들 제가 경신교육 시키고 왔어요.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이 뭐냐. IAEA가 검증이 한 게 아니잖아요. 일본이 검증한 결과물을 IAEA가 서류만 보고 문제없다라고 인증해주면서 마지막 보고서에 쓰잖아요. 이건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 일본이 보낸 자료이므로 어떤 곳에도 과학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수산물을 먹네마네 같은 소리를 저런 식으로 국민의힘의 일베 대변인이 저걸 내고 조중동 부류는 싹 집어넣으면서 근데 대부분 거의 한 댓글의 한 80%는 이 저질 하면서 욕을 하는데 나머지 20%가 문제인 거예요. 이재명이 이중적이라는 거야. 왜? 팩트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말은 이제 역사 속으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뇌가 없는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정치를 합니까? 아이고 씨. 그리고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요? 지금 부산저축은행 관련한 사건이 대장동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부산저축은행을 지금 대장동 특검이 예정돼 있어요. 통과만 시키면 돼요. 통과도 가능해요. 네.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근데 거기서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이 대장동 불법,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해서 나왔다는 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에 윤석열이 끼어 있는 거야. 근데 김만배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수사 기록에도 나와요. 조우영을 검찰총으로 불렀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번에 논란을 만들었던 건 그거잖아요. 커피를 타준 사람이 윤석열이 아니라 검찰 직원이었다. 이 논란을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결국 뭡니까? 대장동 특검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 기억들 하시겠지만 대장동 특검의 수사 범위가 대장동 개발만 한정할 건지 부산저축은행까지 갈 건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정의당 안을 민주당이 받아가지고 부산저축은행 건은 지우고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사라는 게 그렇게 안 됩니다.
찾다 보면 부산저축은행까지 가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산저축은행은 윤석열과 아무 상관없다는 걸 지우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관계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영이의 변호인이 박영수였고요. 박영수와 김만배는 아주 긴밀한 관계인데다가 박영수는 윤석열의 검찰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따르는 사람이야. 쉽게 표현하면 윤석열의 박영수의 가방 못지가 윤석열이었어. 그런 정도의 관계야. 그런 상황에서 조우영이를 검찰에 보낼 때 만약에 박영수가 윤석열한테 전화 한 통화만 했어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만배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가짜뉴스고 희대의 조작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선동하는 것 자체가 관련 있다의 반증입니다. 그렇죠. 커피를 윤석열이 타줬는지 안 타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이 직접 타줬다는 보도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커피가 거짓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건 자체, 조우영의 사건을 그냥 무마해줬다라는 것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건데 이미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증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없었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 표로 한번 보세요. 조우영이 부산저축은행에다가 1,150억 불법 대출을 알선해요.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하는 사람들이 조우영한테 13억을 뇌물로 줍니다. 이게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이에요. 대검 중수부가 그때는 대장동 사건이 아니었겠죠. 지금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무기가 한 말입니다. 김만배가 조우영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고 조우영은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실제로 그렇게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왔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대장동 관련한 돈은 수사가 안 된 상태로 끝나버려요. 공중에 떠버렸지. 결국 여기서 윤석열이 저게 말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대장동 업자들한테 편의 제공을 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대선 때 밝혀진 거 하나 있잖아요.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정황상으로 지금 검찰의 정황상으로 이재명 대표 털듯이 하면 윤석열은 지금 구속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거를 없는 일로 지우려고 하니까 이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저거를 보면 지금 커피 얘기를 주요 쟁점화하는 이 언론의 행태를 봤을 때 미쳤구나라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브로커를 수사를 무마해 주는 것이 당시 윤석열 검찰이었었잖아요. 윤석열 검사였었습니다. 근데 커피를 타줬대. 김만배 씨 이렇게 녹취록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근데 커피를 타줬대.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대. 그럼 윤석열이 타준 건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다른 검사가 타준 건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언론사에서는 또 사과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근데 지금 저때 그 녹취록 자체, 그러니까 김만배와 신앙님이 인터뷰라고 우기는 그 녹취록 자체가 그때 그 시기가요. 2021년도 9월 15일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작을 했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조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재명 캠프에 있었는데요. 그때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이 이번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분위기가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분이 대선 후보가 될 분위기였었던 거고 오히려 저한테 다른 분이 그랬어요. 왜 이재명 캠프 가냐. 이재명 이번에 대선 후보 안 된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경선 초창기 때 2021년도 9월 달에 김만배나 신앙님이 이재명이 대선 후보 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조작을 한단 말입니까? 시기적으로 아예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정황상으로 보면 김만배와 윤석열의 관계는 있어 보이잖아요. 그 많은 집들 중에 김만배 누나는 윤석열의 집을 사줬고 뉴스버스 단독에 의하면 김만배 누나가 이 집을 살 때 김만배랑 상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대선 공작이라고 할 정도면 이재명의 조폭 연루소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국회 선대로 됐어요. 조폭이 이재명한테 보낸 현찰이란다. 알고 봤더니 SNS에 들통이 났죠. 전혀 다른 돈 똑같은 걸 들고 그거를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이 이걸 흔들었고 이걸 주장했던 사람은 윤석열과 또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또 변호사 한 명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대선 공작이라고 몰고 가서 지금 윤석열의 실정을 덮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막 이것저것 다 덮으려고 저걸 써먹고 있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의 김기현이가 표현이 너무 과해서 뭐랄까 저런 인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저렇게 과한 표현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 사형에 처해야 할 반국가 범죄. 네 기준이면 있잖아. 윤석열을 갈아버려야 돼. 이거는 그냥 윤석열 한 명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다른 누구도 이 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윤석열 한 명만 이 말을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저거를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비용신.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윤석열과 대장동과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 그 70분 다 들어보시면요. 거의 안 나오는데 지나가는 말처럼 나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이야기죠. 쟤들의 주장은 뭐냐면 저 정치 공작의 배후에 민주당과 이재명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쟤네들은 이재명 대표를 또 한 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너무 나갔다. 증거도 없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주장만 있고 말만 있고 증거는 없는 상태에서 단식 13일 차인 사람을 6번째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얘네들은 이미 이직들을 선동을 하면 이재명이 뒤에서 조종한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 미치겠는 게 미장원 가면 꼭 한 사람은 이직이 있어.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러면 평상시보다 30분이 더 걸려. 화내면 안 돼. 차분차분하게 하나씩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가 자기 입장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줌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몰라 나가버려요. 팩트는 몰라. 쟤들한테는 김기현이 한 말이 이재명이 김만배나 신앙님을 선동해가지고 정치 공작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뭐 윤상현도 그렇고 지금 이준석도 그렇고 이거 신중해야 된다 이거 이렇게다가 또 역풍 맞는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정치행위가 늘상 이런 식인 거예요. 오죽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저거에 대해서 신중하라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저거 왜 신중해야 된다. 지금 많은 기자들 기사화 쓰지 않고 김기현이 하는 말을 기사화 써주는 기자들마저도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자 보세요. 김만배가 그런 팩트라고 얘기하는 주장이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뉴스타파라는 언론을 왜 선택합니까? 그것도 돈을 줘가면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MBC 같은데 KBS 선택해서요. 그 보도 나가게 하면 됩니다. 굳이 많은 기자들한테 그래요. 아니 이런 좋은 내용을 이런 재미난 내용을 왜 굳이 돈을 주면서까지 왜 뉴스타파에 기획을 하고 있지?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근데 더 골 때리는 거 있어요. 이재명 당시 후보한테 유리한 보도는 뉴스타파가 안 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정치 공작이면 이재명 엄청 빨고 윤석열 까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뉴스타파는 그 진정성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이재명 편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대장동 사건에 윤석열이 얽혀 있을 수 있는 정황들을 김만배 입을 통해서 보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보면 또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김만배가 하는 말 중에 그러니까 김경률인가 하는 말은 저 새끼는 저거는 회계사 자격도 없는 새끼야. 어? 그냥 어디서 책 한 권 어쩌고저쩌고 동감하고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봐봐요. 다 도망가고 나만 지분이 많아진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제 또 땅값 올라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저류지.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했지. 응? 그냥 읽어요. 족 같은 새끼. 본인이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산당 같은 새끼 했더니 성남시 의원들이 찾아와서 그만 좀 하시라고. 다 들어가. 변협 회장도 떨어지고 칼도 맞았는데 맨날 오는데 하루는 만배야 형 특검 좀 해야 되겠다. 너 가서 재경이한테 가서 얘기해가지고 형 특검 좀 시켜줘라. 이런 얘기. 그다음
그러니까 뭐 하려고 20억을 가져가냐. 그래서 자꾸 이재명이가 수용하려고 그러니까 그 로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랬지. 그러니까 박만송 회장이 이재명이한테 했다가 니네 죽는다. 그래서 이재명한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하려고 그래요. 이런 내용들은 아예 보도도 안 했다고요. 상황이 이런 건데 무슨 대선 공작이고 지랄이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있잖아요. 가짜 뉴스에 주둥아리만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주둥아리. 그러면서 선동만 하는 거야.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찍들한테 선동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이거 대선 공작했다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의 의도는 대장동 특검에서 부산저축은행을 지워내려고 하는 시도인데 지금은 저렇게 나오겠지만 당장 이 사건 터지자마자 1시간 정도는 민주당 쪽에서 당황을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어떻게 된 거지? 근데 1시간 만에 바로 정신을 차리더라고. 아 이거 물타기 딱 그렇게까지 간 사건인데 당대표라는 놈이 나오고 당대표는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워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당대표라고 하는 건 공당의 당대표라고 하는 건 그 자리에 엄중하고 책임감이 막중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말 엄청 조심하잖아요. 뭐 시대에 사용시켜야 할 공작 사건이라고. 야 니들 기준이면 있잖아. 김기현이나 윤석열이는 지금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내가 진짜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사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부에서 이기영 대변인과 관련이 있는 지역구의 이상민 공약을 우리가 좀 훑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뒤에 준비한 거는 내일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자 하겠습니다. 이기영 대변인 빨리 가세요. 아니면 와서 뭐 보시거나 시간 있으면 뒤에서 봐요. 네 가요. 네 갈게요. 왜냐하면 뒤에 이상민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를 네. 공부를 하실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오늘은 재밌는 짤도 안 할 거예요. 시간 관계상. 왜 짤을 안 하는가 싶어서. 아 그랬어요? 그럼 재밌는 네. 짤로 갈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진짜 가냐고 자 계속. 여기까지. 그럼 재밌는 짤 하나 하고